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면은 별다른 업로드가 필요가 없는데 대해 가지고 대신에 이제 몇 분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같이 인사도 해야 되고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흐름이 조금 끊겨주는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시간 대신에 지금 유튜브를 이제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 서구,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운동장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데서 뭐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내 유튜브를 몇 년째 하면서 전에도 여기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이 3월 25일이니까 이제 벚꽃이 이제 좀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삼익 아파트를 오는데 벚꽃이 피어가지고 많으신 분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여성분은 한복을 입고 오셨더라고. 아이고 참 한복을 입고 벚꽃 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계시던데 뭐 벚꽃은 뭐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뭐 유명한 데는 벚꽃이 엄청 많이 있죠. 부산만 해도 여러 수백 군데가 될 겁니다. 저 남천동, 저 황령산 밑에도 벚꽃이 유명하고, 아이고, 벚꽃 유명한 데는 많이 있죠. 저 대저동 김해공항 앞에, 거기도 벚꽃 심리길이 있어요. 참, 내 강서 수도사업소 근무할 때, 벚꽃 나무 밑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다니고, 걷기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좋은 추억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벚꽃은 이제 아마 오늘 며칠 전부터 했는데 아마 오늘부터 좀 며칠 전부터 벚꽃이 피었어요. 피고 아마 4월 초순까지 이렇게 가는데 한 열흘 정도 피더라고. 이 저녁 시간인데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러 이렇게 오네요. 오는데 대체로 느끼는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 활기가 좀 적습니다. 인구가 사람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적다고. 그러나 그래도 여기도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러 지금 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제 영상 기록을 남겨보는데, 아이고, 오늘은 잠을 얼마나 많이 잤는지, 일어나니까 오후 4시더라고요. 참네.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일어나니까 오후 4시더라고요. 야, 참. 그렇게, 평상시에 이제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제부터 내가 오늘은 푹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뭐 눈을 뜨니까 오후 4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좀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보통 때 같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많이 듣거든요. 엄청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거를 듣지를 못했으니까, 못하고 잠만 잤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죠. 아쉬웠어요. 좋은 영양가 있는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 모든 좋은 강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가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에 이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야 하면은
트랙 무료 개방. 이게 지금 2022년 11월 23일부터 이렇게 돼 있네. 작년 23일부터 계속되고, 아침 5시부터 이제 아침 8시 반까지 한 3시간 반까지 하고, 저녁에는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네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가 있었네요. 지금은 이제 저녁 지금 8시니까 충분히 그 시간 안에 들어가잖아요. 저녁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한 4시간 반 정도, 4시간 반 정도 개방을 해왔네. 그렇게 이제 좋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김태유 씨라고, 김태유 아마 교수님이죠. 이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에 아마 청와대에 가서 근무도 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김태유 박사님께서 강의하는 것을 얼핏 이래 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강의하는 것은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은 4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산업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의 이제 외교 관계가 좋아야 된다. 아마 지금 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연해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북간도라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 때에 거기에 이제 많이 이제 우리 민족이 거기에 살았어요. 살고, 원래는 또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또 우리나라 영토라고 뭐 내세우면 안 되겠지만은 과거에 말이에요. 하여튼 그 북간도 연해주라기도 하고, 브라디보스톡이 이제 거기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신인님께서 한번 이야기하실 때는 모스코바, 이제 미국의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코바잖아요. 그런데 모스코바에서 수도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길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블라디보스톡 있는 곳이 이제 연해주인데, 연해주의 그 넓이가 우리나라의 남한 면적의 한 1.3배인가 뭐 1.5배인가 그렇게 큰 거다 말이에요. 연해주의 크기가 우리나라 남한 땅덩어리보다 훨씬 더 크다 말이에요. 한 배가 훨씬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구가 불과 뭐 한 200만 명밖에 못 산다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200만 명 같으면 이 부산 시민도 한 300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안 한다 그러네요. 중국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단 말이야. 중국 놈들 들어와 가지고 야금야금 뭐 이렇게 침략하다가는 그 중국 땅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러시아에서 안 돼! 이놈들 들어오지 마! 이제 이렇게 하는가 봐요. 니는 싫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놈은 또 더 싫어하는 거야. 일본 놈은 일본의 그 우익단체에, 일본 국회의원 가운데 이제 그 일본에도 너무 이제 극우로 치우치는 그런 국회의원이 한 분이 말이지, 전쟁을 해서라도 연해주를 우리가 일본으로 편입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익이라도 너무 우익이니까 제명을 시켜버렸다 하더라고. 일본에서 제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할 때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일본을 향해서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은 한 2시간 이내로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일본을 완전히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러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또 수소폭탄, 원자 폭탄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떨어뜨려 버리면은 뭐 일본이라는 나라는 말이지 지구상에서 소멸되잖아요. 없어져 버린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베가 살아있을 때, 아베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외교를 통해 가지고 북한도 요쪽 지방을 일본으로 이제 가져오겠다. 북한도 아니고 저기 하여튼 일본 위에 있는 그 러시아하고 영토 문제가 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푸틴이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선물 받은 그 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개를 데리고 나오면서 개를 보고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그 시킨 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 보냈다는데, 동영상을 찍었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니까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개 보고 말이지,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이렇게 계속 반복을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일본을 모욕을 준 거예요. 즉 말해서 푸틴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해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엄청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사이가 끄끄럽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도 그렇게 뭐 또 그 연해주 그 문제로 해서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안 좋고. 대신에 우리하고는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잖아. 좋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가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과거를 그 예를 들자면서 이제 신라 시대 때에, 통일 신라 시대 때에 그 태종 무열방인가, 거기 이제 김유신하고 같이 삼국 통일을 한 그 왕이 외교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예요. 터키를 톨반이라고 했던가 모르겠는데, 얼핏 내가 봐야 얼핏 더럽게 가지고 하여튼 그 터키에서 당나라를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 신라하고 같이 국경을 전쟁을 치기 위해서 온 그 당나라 장군들이 다시 저쪽으로 갔어요. 가는 사이에 우리 이제 저 신라에서 당나라를 치가지고 많은 당나라 군사들을 전멸시켰다 그래요. 그만큼 외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쪽 구석에서 터키가 당나라를 치게끔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 김태유 선생님께서 하더라고요. 터키에서 당나라를 치니까 당나라에서는 일단 막기 위해서 신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당나라 군사를 빼가지고 저리 갔거든요. 그만큼 외교가 중요하다 이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태유 선생님께서. 내가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 또 우리나라에 또 계시는 줄은 몰랐네요. 하여튼 뭐 좀 나는 이제 흥미가 있으면은 집중해서 들으니까, 이렇게 김태유 씨 같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알게 될 날이 이제 가까이 오죠. 가까이 오고 있다 이래 보면은 맞습니다. 날씨가 아직 찹니다. 차갑고 내가 저기 수도 사업소 다닐 때에 수도 사업소 다닐 때에 저기 뭐 우리 그때는 하여튼 그때는 아시는 우리 선배님하고 같이 좀 노래방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분이 마이크를 딱 잡으면 항상 그분이 18번이 뭔가 하면은 효녀 심청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노래도 있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효녀 심청이라는 노래도 있나 하는 것을 내가 그 선배님으로부터 내가 처음 들었는데, 그 사람은 마이크 잡았다 하면은 그 노래만 불러요. 딱 그 노래 부른다고. 이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나온 지가 오래되더라고요. 김용만 선생님이라고 1957년에 그 노래가 나왔대요. 내가 1956년생이니까 뭐 내 태어나고 1년 뒤에 그 노래가 나온 거죠. 그 노래를 그분이 잘 부르더라고요.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노래 부르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내가 잘 안 부르는데, 요즘에는 또 그 노래를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효녀 심청. 공양이 삼백석에 재물이 되어 못 보는 부처님과 하직을 하고 사공 따라 어녀심정 떠나갈 때 물새도 울었다 초목도 울었다네. 그 가사가 잘못됐다. 산천도 울었다네, 초목도 울었다네, 이렇게 되는데. 인당수 푸른 물결 넘실 그릴 때 만고 효녀 심청이 전에 올라.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중국집 이름이 보배반점인데 짬뽕을 맛있게 해주더라고. 정말 짬뽕은 참 진짜 맛있는데 저 식당에 가면 냄새가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 우리 한국 냄새는 아니고 하여튼간은 조금, 그래서 냄새가 조금 이상해서 내가 잘 안 가요. 짬뽕은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보통 공깃밥 식당에 가면 1,000원 받는데 저기는 공깃밥을 그냥 그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무료로 이렇게 줘요. 그래서 참 좋은데 식당 전체에서 풍기는 그 냄새가 조금 좀 이상한 이상한 하여튼간 우리한테는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안 가요. 인당수 푸른 물결 눈실 그릴 때 먼고 호녀 심청이 대천에 올라. 두 손 모아 신령님께. 참 정말 이 가사가 좋다고요. 인당수 푸른 물결 넘실거릴 때 만고 효녀 심청이는 그 뱃전에 올라서 배의 그 끝머리에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빠져 죽으려면 거기서 이제 뱃전에 올라야 되잖아.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지. 두 손을 모아가지고 말이야. 만고 효녀 심청이 대전에 올라. 두 손 탁 모으고 신령님께 이제 기원을 하는 거야.
이 몸은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암못 보는 우리 아버지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없고 자기의 것은 그 15살 소녀의 무슨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 그렇기 위해서는 이 소녀 이 인당수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신령님께 그 빈다고. 그 가사가 얼마나 참 진짜 멋지느냐고. 먼 고녀 심청이는 배천에 올라 두 손 모아 요녀 심청 우러러 빌 때 물새도 울었다 사공도 울었다네. 물새도 울고 사공도 울었다. 산천도 울고 초목도 울었다. 아, 그 참 노래가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그렇게 참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좋느냐고. 그러니까 항우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 자기가 잘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위해서 남 잘 되려고 하는 거, 자기 아버지의 그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정말 우리 심청전은 좋은 거라고. 눈을 뜨게 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눈을 뜨는 것은 두 가지가 볼 수 있죠. 두 가지. 육체의 눈을 뜨는 것도 있고 영혼의 눈을 뜨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김태유 박사 조금 전에 그 우리나라 4차 산업을 통해서 또 러시아의 원활한 어떤 외교 문제를 통해서 또 북극 항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길을 이제 개척을 해 나가면은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듯이 우리나라도 반드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의를 하신 그분들도 지금 영적인 눈은 그 신봉사와 같거든. 까막눈이단 말이야. 그런 까막눈을 뜨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눈도 우리는 떠고는 있다 이 말이야. 떠가지고 이제 사물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육체적인 눈을 이제 감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감은 사람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그 예수가 말했듯이 말이야. 내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해봐라 할 때 그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존재하는 맹인들의 그 아픈 고통을 정말 내 고통이다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사람들 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잖아.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딱 보게 되면은 자연히 견성이 저절로 돼버려요. 견성 성불에서 견성이 바로 돼버린다고. 수금지 하목도 천의 명에서 명왕성이 지금 갈수록 이제 전 세계에서 태양계에서 멀어져 가고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명왕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신인님께서 오신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지구축이 바로 서게 되고 지구축이 바로 서게 되면은 이제 추나 추동이 이제 없고 이제 달이 뜨면은 늘 보는 달만 떨고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때는 극한극서가 없고 말이지 사람들이 마음이 최소한 다 부처님과 같이 된다 이러거든. 석가 예수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된다고. 정력의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래 되면은 길거리에 이제 뭐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막 굴러다닌다 하더라도 쳐다보지도 않거든.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견성을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하
천하 사람과 만물이 다 나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깨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춥고 이래가지고 말이 제대로 잘 안 노는데 그렇다 이 말이지. 공양이 삼백석에 제물이 되어 못 보는 부친인가 하직을 하고서 사공 따라 연여심청 떠나갈 때 삼천도 울었다네 초목도 울었다네 인당수 푸른 물결 눈실 그릴 때 먼 고효녀 심청이는 배전에 올라 두 손 모아 효녀 심청 우러러 빌때 성화님께 우러러 빈다 이 말이지. 물새도 울었다네 사공도 울었다네. 여기는 우리 어렸을 때 아주 내가 어렸을 때는 여기는 부산 형무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형무소 이게 면회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여기는 형무소 뒷담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아파트가 삼역 아파트 들어선 지도 아마 5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삼역 아파트 50년 들어서기 전에는 부산 형무소 자리였어요. 부산 형무소가 지금 주례동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한 10년 정도 공터로 남아 있었을 때에 우리가 여기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야구도 하고 막 그 공터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놀고 그 공터로 있기 전에는 형무소 자리였어요. 그 기억이 아주 어릴 때지만 내가 납니다. 내 국민학교 다니기 전에 여기 형무소 자리였거든. 근데 지금은 뭐 삼역 아파트 들어선 지가 한 50년 됐는데 지금은 여기도 이제 저게 뭐고 이제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아마 여기서 큰 건설 회사에서 이제 여기서 아마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재개발 확정이 났을 겁니다. 났는데 끄트머리는 이렇게 길거리에 화분이 이렇게 보면은 꽃이 피고 꽃이 아름답다. 꽃. 무슨 화분이야? 이 꽃이 참 예쁘다. 심청이 마음처럼 예쁘다. 아유. 손 모아 효녀 심청. 여기
이렇게 하고. 이거는 무슨 거 해야 되나? 이거 수구. 아유, 잘 키웠다. 아, 이런 화분도 진짜 예쁘네. 작아가지고 이런 거 진짜 예쁘네. 장문. 얼마 못 얼마가 다 친다. 아니 이런 거는 내가 야, 1시간 전에도 제가 왔다 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 전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두 손 모아 소녀심처 우러러 빌 때 배진에 올라서 우리 아버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제 물새도 울고 물새도 울었다네 사공도 울었다네 이렇게 그 심청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초발심이 돼가지고 인류 전체의 영혼을 다 건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 세계를 움직이지 않겠어요? 신인님께서 5배 5행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그 강조하십니다. 신인님께 5배 5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가 5행, 첫째 이제 축복을 받게 하고 명패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 대한 이제 헌금을 이렇게 헌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신인님을 알리는 것이 구원이죠. 유튜브 방송 우성재를 들어보게 하는 거 그게 구원이죠. 많이 널리 전하는 거. 그래서 나는 허경영 모자를 늘 쓰고 다닙니다. 허경영을 보라고. 오늘 낮에도 이 허경영 모자를 쓰고 이제 다니니까 어떤 그 내보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들이 한 몇 분 내려오시면서 산에 갔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 허경영 여기서 보내 그러더라고. 아마 자기들끼리 이제 그 등산하면서 허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허경영 모자를 쓰고 있는 애를 보면서 여기도 허경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저기 방문이죠. 방문.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하늘궁을 방문을 해서 신인님을 이제 안아보고 또 이제 끌어안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가능한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불가능하죠. 불로유는 지금 현재까지는 누구나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안티애들 아니고서는 다 되는 거죠. 허경영은 가짜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면서 불로유를 만들면은 불로유가 다 썩는가 보더라고요. 좋은 게 안 되고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믿고 축복 받으신 분들은 아주 그 고소한 그렇게 불로유를 바뀌고 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 허경영 이름을 적고 우유에다가 적어도 불로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아주 안티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지금 현재는 불로유가 잘 되는데 잘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불로유를 이제 되게 안 되게끔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뒤로부터는 안 되니까 불로유를 먹기 위해서는 이제 불로유 주식회사에서 나온 이제 그 불로유 제품을 이제 사서 먹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 되면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은 이제 원래 하늘궁으로 다 오지만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도 다 이제 하늘궁에서 인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주식은 아주 이제 1000배 정도로 오른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원가에다가 주고 사게 되면은 이제 주식이 1000배 정도 오르면은 만원 내채 하나, 만원짜리 한 잔 사놓으면 그 1000만원 되고, 10만원 사면은 그게 1억이 되잖아요. 100만원 사면은 10억이 되고, 1000만원 사면은, 얼마나. 1000만원에 1000배니까, 한 10억, 100억이 되나 모르겠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조금만,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아까 보니까 여기 어떤 분이 한복을 입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막 찍고 가시던데. 이 하늘에 노을빛이 내 가슴 타근거리며 흐르더니 바람 속에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의 그 날은 언제쯤 오느냐. 총재님께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도 그런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는 지금 언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더라도 가까운 거는 사실이라고. 금년 안에 총선, 내년 4월 달에 총선인데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총선 전에 대선이 있다. 총선 전에 대선이 있어요. 총선 전에 대선. 대통령 선거가 먼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 되려면 4년, 2027년에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 2027년이면 4년 뒤잖아. 2026년 12월 달에 있거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총선보다는 대선이 훨씬 빨라요. 사람들이 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뭐. 야, 총선보다는 대선이 훨씬 빠릅니다. 지금 뭐 대선거구제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거의 뭐 지금 정치권에서 끌떡거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도자 정신교육대에서 다 가입했던 겁니다. 내가 제일 궁금한 게 딴 거는 보다도 말이야. 지도자 정신교육대 그 원장님, 지도자 정신교육대 총 책임자가 누군지, 물론 총 책임자는 허경영 신님이지만은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지도자 정신교육대 움직이는 분이 누군가, 내가 그게 제일 궁금하다고. 인사에 그게 제일 궁금해요. 자, 여기. 자, 로운이 수인 엄마. 여기 보세요. 하나, 완전히 뭐. 멋지다, 멋져. 수인 로운이 뿌이 아빠 보고. 완전히 뭐, 밤하늘에 완전히 무슨. 자, 로운이 수인 메롱. 아빠 보고. 이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러 많이 오네.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합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은 이제 다 던지고 나면은 뭐 또 1년 기다려야 되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마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되어 있을 거다. 나는 확신해 또 확신합니다. 내년이면은 2024년이잖아. 2024년 3월 25일 날에는 허경영 대통령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9시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습니다. 그때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긴박하게. 어른이의 바람 소리 우스스 세월은 흘러 밤하늘에 빈 하늘에 노을 빛이 이것은 타는 그림 아니 올줄 알면서도 맹세를 믿는 마음 머릿속은 기다리네 내 청춘을 너만 가네 이제 막 기대해. 이제 막 기대해. 어른 어라 보내 저기쪽으로. 내가 저 4월 8일 날 산에 바람 소리 여름 깊어 흰 하늘에 노을 비춘 내 가슴 우리들의 사랑 어느덧 계절은 깊어 이 자리는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부산 형무소가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60년 전이죠. 60년 전에는 이 자리가 동사무소 자리였어요. 여기 우리 동사무소의 자리였거든. 동 대신 이동 동사무소 자리고 저 밑 동화로 있던 그 자리는 바로 파출소 자리예요. 파출소. 여기는 철물점이었고 이 집은 조그만하게 이제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 아이고
우리 어릴 때 이 자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자가용이 좀 주차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는 자가용이 이렇게 없었어요. 여기가 운동장이야, 다 운동장. 애들이 팍탁팍탁하게 뛰놀고 이 자리가 완전히 뭐 놀이터지. 그냥 동네 애들이 막 몇십 명이 있었거든. 이래가지고 구석구석에 구슬치기 하고 공치기 따망구라 그러지. 따망구도 하고 구슬치기 여자들은 이제 줄넘기 그것도 하고 그랬었다고. 눈에 헌하다고. 이 가게는 조그만한 1층 가게인데 몽돌이 집이라 해가지고 조그만한 그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다고. 여기는 지금은 3층 건물이지만 그 당시는 초가집이었다고. 초가집.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복개가 되어 있는데 하천이 흘렀다고. 하천. 앞으로 다 하천, 여기도 하천. 하천이고 또랑가요, 또랑. 물이 줄줄줄 흐르고 이랬다고. 장마지고 이러면은 물이 막 엄청 많이 저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그랬다고. 그때 집이 이제 내가 이 집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요. 긴 하늘에 노을 비춘 내 가슴 타는 그리움. 이제 이제 정말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될 때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거진 다 됐어요. 김문수 그 경기도지사, 그분이 지금 이제, 그쪽에 아주 장관급으로 지금 앉아 있는데, 허경영 총재님께 깍듯하게 인사를 했고, 유엔 봉사단 수석 부총재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유엔 봉사단 총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수석 부총재로 있던 분이 이제 총재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굉장히 좋죠. 정형건 씨라고, 이분이 검사 출신인데 안기부 기조실장인가 이걸 했고, 한나라당 시절에는 이분이 아주 이름을 떨치던 사람이에요. 이 정형건 씨 그 부인이 허경영 총재님의 아주 진짜 굉장한 팬인가 보더라고. 그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엔 봉사단에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그래도 내가 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은데,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와 있죠. 가수 김상희 씨도 왔다 그러더라고. 김상희 씨가 이제 어떻게 총재님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늘지를 않으세요. 이제 이런 뜻인가 봐. 자기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제 그 김상희 씨도 오고, 원래 진정난 몰랐네는 김상희 씨가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김상희 씨는 노래 자체가 좀 이렇게 밝고 명랑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노래도 있고, 코스모스 한들 한들 비어있는 길, 그 노래 김상희 씨가 불렀다고. 그리고 또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이 노래도 김상희 씨가 불렀고, 엄청 히트가 몰라요. 히트곡이 많다고, 김상희 씨 곡이. 하여튼 밝고 좀 명랑하다고, 김상희 씨 노래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정난 몰랐네를 부르니까 그 노래가 히트를 못 치는 거지. 왜냐니까 진정난 몰랐네는 그 노래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이제 떠난 거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노래인데, 그것을 좀 밝은 기운으로 부른다는 것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김상희 씨가 원래 불렀던 그 곡을 들어보면은 듣기는 괜찮죠.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외로운 맘
느껴오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노래를 이미숙이가 이제 그 리바이벌 했다고. 그런데 이미숙이가 자기는 진정 그렇게 정말로 사랑했던 그 남자가 있었다고. 이미숙이를 사랑했던 남자가 그 덴마크 왕자인가 하여튼 유럽 쪽에 있어요. 네덜란드인가 덴마크인가 이렇게 그 뭐 유럽의 어떤 왕자가 이미숙이를 엄청 좋아해 가지고 이제 청혼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숙이가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아마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그 고시생하고 이렇게 사랑했는가 봐. 했는데 어떻게 이제 헤어지게 됐다고. 그건 헤어지니까 그 자기로서는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그분이 이미숙 씨가 태어날 때 내가 허경영 신인님하고 그전 나이가 같아요.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는 그 한강 철교를 넘었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그 신모님께서 한강 철교 위를 건넜을 때는 태어난 지가 한 6, 7개월 됐었을 때고, 그렇잖아요. 6, 7개월 됐었을 때고, 이미숙이는 태어난 지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예요. 그때 한강 철교를 지난 거야. 응애 한자 하고 난 이후에 유교가 터졌으니까 태어나고 3일 유교 날 태어났던가 막 그래요. 이미숙 씨 거기. 그래 태어나가지고 막 응애 하는데 없잖아. 막 그냥 뭐 피난은 가야 되고 하니까 그 어린애를 끌고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가고 그랬다고. 그래 가는 때에 자기 아버지는 또 그 유교 동란 중에 죽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굉장히 참 그 아버지가 없는 환경에서 이제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좀 한스럽단 말이에요. 어려웠을 때에 그런 데다가 사랑을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미숙 씨가 부른 그 진정 난 몰랐네라는 노래를 들으면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진정 난 몰랐네. 그리고 그 한 기절만 들어도 쫙 그 김상희 씨가 부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트는 이미숙 씨가 부른 게 히트 친 거예요. 누구인가 불어주는 빗바람 소리, 행여나 그님일까 그님이 아니올까, 기다리는 마음 보무해라.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왜 진정 난 몰랐네. 그래 김상희 씨가 원래 이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렀는데 그 김상희 씨가 이제 그 한국 유엔 봉사단 그 모임에 초청받아 오셔가지고 신인님과 이제 서로 만났다. 그래서 그 늙지 않는 비결을 알려면 하늘궁에 오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다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인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그러니까 가수 김상희 씨도 긴잠에서 깨어나고, 또 김태유 그 교수님도 긴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다 영적으로 보면은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아마 내년 2024년 3월 25일 날 9시 뉴스 딱 틀면은 허경영 대통령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래 놓을 거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년 총선보다는 대선이 훨씬 앞에 있다고. 이미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 오늘 이제 벚꽃 구경할 때는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활짝 열려 있을 거다. 이 김성기 확신합니다. 아멘. 할래.
자, 오늘 단상을 좀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커피 마시면은, 이거 좀 감기에 안 좋다는데, 안 좋다고 하는데, 커피도 뭐 어제 아래 좀 몇 번 마시다 보니까 더 늦네요.